거지 같은 할매가 왜 내 앞길을 막고 있어? 당장 꺼져. 재벌 2세와 결혼을 앞둔 수진이 길거리 청소부 할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천사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이었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신랑 어머니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알고 보니 5천억 자산가였던 할머니가 며느리. 수진에게 시작한 잔인한 복수극. 식모살이부터 시작해 거지 생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 쏟아지는 강남 한복판. 명품 구두에 물이 튀자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비닐봉투를 줍고 있던 할머니가 그녀의 길을 막고 있었죠. 순간 수진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더러운 할매가 왜 여기 있어? 수진이 할머니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빗물에 미끄러진 할머니가 그대로 쓰러졌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수진은 오히려 더 소리쳤어요. 뭘 봐.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거리가 더러워지는 거야.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며 수진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수진은 그저 코웃음만 쳤어요. 그녀에겐 이런 일이 일상이었으니까요.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 김수진. 서울대 출신의 집안도 괜찮은 그녀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이라 믿었어요. 회사에선 모범 직원으로 통했지만 그건 철저한 가면이었죠. 편의점 알바생에겐 반말과 욕설을 일삼았고 택시기사에겐 동전을 던지듯 요금을 줬어요. 커피숍에선 일부러 뜨거운 커피를 쏟고도 알바생 탓으로 돌렸죠. 그런 수진에게 최근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의 젊은 CEO 정민호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30대 초반에 이미 그룹 후계자로 낙점받은 민호는 모든 여직원들의 로망이었어요. 수진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죠. 수진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며칠 후 민호가 그녀의 자리로 찾아왔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죠. 수진은 최대한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대표님. 시간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 씨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서요.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완벽한 연기가 통하고 있었죠. 그녀는 일부러 더 조신하게 행동했어요. 포크를 떨어뜨린 웨이터에게도 괜찮아요라며 미소 지었죠. 민호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한 달 뒤 민호의 프러포즈가 있었어요. 회사 옥상에서 무릎 꿇은 민호. 수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물론 그것도 연기였지만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진짜 상류층이 된다는 것.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호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자. 어머니가 너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셔. 그 주말 수지는 최고급 의상을 맞춰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죠. 어떻게 인사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모든 걸 계산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재벌가 며느리를 고르는 까다로운 시어머니일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좀 특이하셔. 검소하게 사시거든. 민호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비웃었죠. 재벌들의 검소함이란 게 뻔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가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랐어요. 강남의 초호화 저택이 아닌 은평구의 오래된 한옥이었죠. 수지는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누군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이는 그 사람은 수수한 차림의 할머니였죠. 수지는 가정부련히 생각했어요. 어머니, 민호가 불렀어요. 그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죠. 순간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세상에, 그 얼굴은 며칠 전 자신이 빗속에서 밀쳐 넘어뜨린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어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수진이에요. 할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그 눈빛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위엄과 품격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할머니의 물음에 수진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아,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었죠.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요? 낯이 많이 익은데. 특히 그 목소리가 말이에요. 식사 시간 내내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가끔씩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죠. 사람은 말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청소부처럼 보여도 사실은 빌딩 주인일 수도 있고 거지 같아 보여도 재벌일 수도 있지. 민호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일부러 검소하게 다니시면서 사람들 반응 보신다고.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 청소부 할머니가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는지, 왜 비를 맞으며 일했는지. 수진 씨, 혹시 괜찮으면 잠깐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민호는 아무 의심 없이 자리를 비켰죠. 정원으로 나간 두 사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빗속에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모습을 봤거든. 수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제안을 하나 하죠. 할머니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어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수지는 한 달간 특별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매일 새벽 5시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민호한테 그날 CCTV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죠. 수지는 졸지에 할머니의 소나기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민호와의 결혼, 상류층으로의 편입,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죠. 다음 날 새벽 수지는 할머니 집 대문 앞에 섰어요.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죠.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작하세요. 화장실부터요. 할머니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엄격했어요. 변기를 손으로 닦게 하고 마당에 낙엽을 한 장씩 줍게 했죠. 수진이 평소 청소부들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더 깨끗하게. 이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진은 치욕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할머니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범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찾아온 중년 남자는 얼굴이 낯익었어요. TV에서 본 대기업 회장이었죠. 그 뒤로도 정치인, 연예인 등 한국 사회 최상류층 인사들이 줄지어 찾아왔어요. 저 아주머니가 새 며느리감이에요? 한 재벌 부인이 수진을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담담히 답했죠. 아직은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를 보는 중이죠. 무료 급식소에서의 일은 더 힘들었어요. 수백 명의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 줄을 섰고 수지는 하루 종일 설거지와 배식을 해야 했죠. 손은 부르트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 먹네. 한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인사했어요. 순간 그녀의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뭉클했죠. 평생 처음 들어보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날 무렵 수지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어요. 민호가 우연히 흘린 말이 단서였죠. 우리 어머니가 원래 김씨 가문 출신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셨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계시지.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김씨 가문이었어요.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급식소에서 일하던 중 수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줄 서 있는 노숙자들 사이에 있던 그 남자는 놀랍게도 자신의 친아버지였죠. 아버지,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렸죠. 수지는 급하게 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집은요? 아버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내 엄마가 이혼 서류 보냈더라. 빚보증 잘못 써서 다 날렸어. 너도 이제 나를 모른 척해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부모님께 관심조차 없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돈과 지위에만 눈이 멀어 가족조차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가 수진을 불렀어요. 당신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내가 조사해봤더니 사기를 당한 거더라고. 할머니는 뜻밖에도 수진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당신이 진심으로 변해야 해요. 거칠애가 아닌 마음속부터 말이에요. 수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죠. 사실 우리는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30년 전의 말이에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줬죠. 거기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 가정부였거든요. 수진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집이었다니.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미혼모였어요.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됐죠. 난 당신을 내 딸처럼 돌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당신을 데리고 떠났죠.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서요.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수진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30년 후 수진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거였죠. 그것도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난 당신을 알아봤어요. 빗속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 목소리, 그 눈매가 어렸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수진은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은인을,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사람을 그렇게 모욕했다니. 할머니는 그런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뀌는 거예요. 한 달간의 수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 청소와 급식소 봉사를 하면서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았죠.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사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민호가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자고 한 거예요. 수진 미안해. 다른 사람이 생겼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 다른 사람은 바로 수진의 회사 후배였죠. 평소 수진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후배 말이에요. 수진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죠. 알고 있었어요. 사실 내가 민호한테 시킨 거예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할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예요. 모든 걸 잃었을 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수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그래도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수지는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녀를 붙잡았죠. 잠깐,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당신이 일했던 급식소 건물이에요. 이제 당신 거예요. 수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민호와의 결혼은 가짜 시험이었지만 당신의 변화는 진짜였어요. 그 보상이에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엔 반지가 들려 있었죠.
수진 미안해. 어머니가 시킨 거였어. 하지만 이제 진짜 청혼하고 싶어. 진정한 모습의 너와 결혼하고 싶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미안해요. 민우 씨.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먼저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거절에 모두가 놀랐어요. 재벌과의 결혼을 거부하다니 예전 수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수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수진은 할머니가 준 건물에 새로운 급식소를 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었죠.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곳에서 수진은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급식소에 자원봉사를 온 한 남자였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재벌 2세의 삶을 거부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수진 씨처럼 제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서요. 두 사람은 급식소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갔죠. 어느 날 수진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수진이 괴롭혔던 후배들이 그녀를 고소했다는 거였죠. 갑질과 인격 모독 혐의였어요. 수진은 당당히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모든 잘못을 인정했죠. 네, 제가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들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합의로 사건은 마무리됐죠. 수진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했고 그들 중 일부는 오히려 수진의 급식소에서 함께 일하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수진의 급식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정부 표창까지 받았죠. 그런데 시상식장에서 수진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시상을 하러 나온 장관이 수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김 여사님 따님이시죠? 어머니가 늘 자랑하시던데. 김 여사, 바로 할머니를 말하는 거였어요. 수진이 의아해하자 장관이 설명했죠. 김 여사님이 30년 전에 한 미혼모를 도와주신 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꼭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고. 수진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죠. 할머니,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한 건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수진의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줬어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미혼모가 됐지만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 어머니가 키운 딸이 왜 그렇게 됐을까 늘 궁금했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이혼 후 각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나예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수진은 그동안 부모님께 너무 무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수진아, 너 많이 변했구나. 눈빛이 달라졌어. 어머니는 수진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수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털어놨어요. 할머니와의 만남, 자신의 잘못,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김 여사님이 가끔 연락하셨거든. 내가 잘 크고 있는지 물어보시곤 했지. 수진은 놀랐어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 왔다니. 엄마, 그런데 왜 그 집을 떠났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김 여사님께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게 부담스러웠어. 내가 계속 그 집에 있으면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 것 같아서 너는 당당하게 크길 바랐거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지는 더 비뚤어진 인간이 돼버렸죠. 어머니는 그런 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믿었어. 내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말이야.
며칠 후 수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거였죠. 재단은 수백억 규모의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아직 부족해요. 수진이 사양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제일 적합해요.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위험하거든. 수지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첫 사업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갑질 피해자 심리치료 센터였어요. 센터 개소식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민호였죠. 수진, 축하해. 정말 멋진 일이야. 민호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수진을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죠.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할머니는 내게 가장 무서운 복수를 하신 거였다. 바로 나 자신과 마주하게 하는 것. 봄이 왔어요. 수진이 재단 이사장이 된 지 1년이 지났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갑질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받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죠. 수지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할머니, 제가 아직 배울 게 많은데 어떡해요.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할머니가 되어주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놨어요. 사실 민호는 내 친손자가 아니야. 그 아이도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지. 하지만 내 친자식처럼 키웠어. 수지는 놀랐어요. 그럼 할머니는 평생 남의 아이들을 키우며 산 거였죠.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란다. 너도 이제 내 진짜 딸이야. 할머니는 유언장을 수진에게 건넸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수진과 민호에게 똑같이 나누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라는 내용이었죠. 할머니, 전 재산 따위 필요 없어요. 그저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며칠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그들 모두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수지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급식소는 전국으로 확대됐고 갑질 피해자 센터도 여러 지역에 생겼죠. 어느 날 수지는 거리에서 한 젊은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청소부에게 막말을 하고 있었죠.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수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그분께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는 수진을 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수진은 명함을 건넸어요. 김수진 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재단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했거든요. 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 분의 가르침으로 변했죠.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수진은 그 여자에게 명함 뒷면의 주소를 보여줬어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할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였네요.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죠. 그로부터 10년 후 수지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사업가가 됐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죠. 책 제목은 청소부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선생이자 학생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